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5.18 탱크데이 행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본사와 정용진 회장의 사과에도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신사의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듯한 광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조롱방지법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호남을 중심으로 무더기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면서 단독 후보도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NS 대화방을 만들어 친구를 괴롭힌 중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됐지만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를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글로벌 본사까지 나서 사과했지만 광주 지역 시민사회 분위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양유찬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스타벅스 코리아 마케팅 관계자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했다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모욕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대기업의 천박한 상업주의 마케팅 속에서 한낱 조롱거리와 가십거리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공자들은 쓰고 왔던 스타벅스 우산을 밟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스타벅스 코리아는 5월 18일을 군사정권 시절 비극을 연상케 하는 탱크데이로 지정하고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계엄군을 연상시키는 이름에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문구뿐 아니라 누리꾼들은 텀블러 용량, 제품 등과도 연관지으며 각종 의혹을 줄소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회장은 사과문을 냈고 글로벌 본사 역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합니다. 그 사과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을 무시해서 그런가 이거 완전히 좀 무시당하는 기분이. 평소 손님이 붐볐던 매장은 한산했고 근데 원래 이 시간에 사람이 이렇게 없어요. 시민단체도 피켓을 들고 규탄했습니다. 스타벅스를 전면 거부한다! 거부한다! SNS에서는 스타벅스 제품을 부수거나 버리는 영상과 함께 불매운동 게시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C 양유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고 박종철 열사의 희생을 모욕한 무신사의 광고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희화화를 강력히 비판하고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무신사의 양말 광고 이미지입니다.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말랐다는 내용으로 2017년 7월 업체 공식 계정에 게재됐습니다. 이 광고는 87년 6월 항쟁에 도화선이 된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켜 당시에도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를 모욕한 광고라며 돈이 막이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야라고 개탄했습니다. 스타벅스 탱크데이에 이어 무신사의 과거 사진을 소환해 비판에 나선 것은 역사 왜곡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화운동 모독과 역사 왜곡을 발본색원하려는 대통령의 평소 철학과 의지의 반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탱크로 시민들을 학살하는 장면과 경찰의 고문을 은폐하는 말들이 어떻게 마케팅으로 활용될 수 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독일의 경우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관련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5.18이나 다른 이런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그런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3 불법 계엄 이후 일부 구구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민주주의 역사 발전을 부정하고 조롱하는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처벌법 제정은 6.3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후보 80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고 이 중 79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당 독점과 낡은 선거제도가 맞물리면서 유권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청장과 남구청장은 투표도 하기 전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하면 광주 전남 무투표 당선자는 모두 80명입니다. 4년 전보다 17명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후보는 504명으로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도입 이후 가장 많습니다.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뿐만 아니라 구조적으로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 중심의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체제 하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광주와 전남은 무투표 당선자 80명 중 7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공천이 당선이라는 공식이 더 굳어졌습니다. 진보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하더라도 여당이 조직력을 넘기 어렵고 결국 본선 경쟁 자체가 사라지는 선거구가 늘고 있습니다. 선택지가 줄어든 선거는 유권자의 투표 효능감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였습니다. 특히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유권자가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 기회도 없이 지역 일꾼을 맡게 되는 겁니다. 대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들은 후보가 한 명일 때는 찬반 투표를 해요. 그래서 반대가 더 높으면 선거 다시 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찬반 투표와 중대 선거구제 확대 등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6.3 지방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내일부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나섭니다. 민영배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는 5.18 민주광장 공동선언식에 참석하고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 전남 종단 유세로 표심을 공략합니다. 강은미 정의당, 이종욱 진보당 후보도 목포와 광주에서 출정식을 열고 진보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김광만 무소속 후보는 전남 동부권 유세를 시작합니다. 광산을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도 수원지구 등지에서 잇따라 출정식을 열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입니다. SNS 대화방을 만들어 친구를 괴롭힌 중학생들이 학폭위에 회부됐지만 결과가 늦게 나오면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 보호 절차에 빈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허재희 기자입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A양을 비하하고 따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SNS 대화방들입니다. 이 방들엔 같은 학교 동급생 1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A양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얼굴을 합성해 조롱한 사진을 800장 넘게 올렸고 8,000쪽에 달하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학급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앞구르기를 수차례 시키고 반성문을 써오게 해 교실에 붙이는 괴롭힘도 이어졌습니다. 학폭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5일. 일주일간 긴급 분리 조치가 내려졌지만 기간이 끝나자 악몽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7일 A양은 가해를 주도한 B양과 바로 앞뒤 자리에 앉아 시험을 치러야 했고 가해 학생들은 새 대화방을 만들어 2차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단순히 좀더 신경을 좀 못 쓰는 거는 근데 이제 보통 시험 볼 때는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앉다 보니까 A양은 불안 증세로 최근 한 달 사이 5차례 등교하지 못했고 심리 치료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목숨을 끊게 되면 이 아이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나요? 지금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 이제 부모 마음은 무너지죠. 근데 결국 이 사안은 지난달 29일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에 회부됐습니다. 가해 학생들과 즉각 분리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소견서도 제출됐지만 학교 측은 학폭심의위 결과가 나오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여일이 지나도록 담당 조사관조차 정해지지 않으면서 A양은 여전히 가해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KBC
허재입니다. 영광군수 선거에서 정원식 조국혁신당 후보가 이석하 진보당 후보와 단일화를 합의했습니다. 정원식 후보는 오늘 상호 존중과 깊은 배려를 바탕으로 연대하기로 했다며 이석하 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의 단일화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와 진보당 이석하 후보, 무소속 오기원, 김한균 후보가 영광군수 선거에서 경쟁하게 됩니다. 광양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전화방 운영 및 선거운동원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명선거 실천 광양시민 모임은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조직이 불법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이라며 돈으로 민심을 왜곡하려 한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 자금 출처와 전달 경로를 규명하고 지시와 보고 라인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종원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박종원 후보가 지난해 10월 동문가족 모임에 참석해 금품을 건넸다는 제보가 접수돼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원 후보 측은 광주에 사는 후배들로 담양 유권자가 아니었고 후배 자녀들이 10여 명 정도 보여 용돈으로 10,000원씩 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의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7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도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친척 A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6만 원을 대납하고 지난 3월에는 권리당원 등 9명에게 공의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달라며 현금 7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9명 가운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5명을 제외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교 5주년을 맞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전략연구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오늘 5년간의 성과 공유회를 열고 첨단 연구 장비와 정밀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국가와 민간 연구과제 4천여억 원을 수주하고 205건의 특허를 창출했다면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실증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호 총장 직무대행은 에너지 특화대학을 넘어 국가전략연구와 산업혁신을 이끄는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면서 2050년 세계 10위권 공과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남 동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까지 광주와 전남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에 30에서 80mm, 그 밖의 지역에는 10에서 50mm가 예보됐고 새벽까지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에서 19도 분포, 낮 최고 기온은 19에서 24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55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